당신은 지금 누구와 살고 있나요?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결혼 5년 차, 7년 차, 혹은 10년 차.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순간부터 집에 들어서는 게 두려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냉랭한 전쟁터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말이죠. 한때는 밤새 통화해도 모자랐던 연인, 손만 잡아도 설레던 그 사람. 하지만 지금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존재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당신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미래의 당신일 수도 있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7시 3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 민준이 집에 도착합니다. 다녀왔어. 기계적인 인사가 빈 공기 속으로 흩어집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 수지는 고개도 들지 않고 이라고만 답합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민준은 구두를 벗으며 수진의 옆모습을 힐끗 봅니다. 뭔가 말을 걸까 하다가 그냥 침실로 향합니다. 와이셔츠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 동안에도 집안은 고요합니다.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밥 먹어. 수진이 식탁에 밥을 차리며 짧게 말합니다. 민준은 씻고 나와 식탁에 앉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합니다. 딸깍딸깍.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립니다. 민준은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봅니다. 뉴스를 보는 건지 SNS를 보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아무 표정 없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음식을 입으로 가져갑니다. 이 모습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부부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1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것처럼 멀리 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프로젝트 발표했어. 민준이 불쑥 말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지 않고 그래? 하고 짧게 반응합니다. 민준은 몇 초간 더 말을 이어갈까 고민하다가 그냥 입을 다뭅니다. 어차피 관심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5분 뒤. 나 오늘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명절 때 내려오래. 수진이 말합니다. 민준은 알았어. 하고 대답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휴대폰을 향하고 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켭니다. 수진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갑니다.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지만 민준은 TV에만 집중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도 밝아지지 않습니다. 수지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문 밖을 바라봅니다. 건너편 아파트에서 불이 켜져 있습니다. 어떤 집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고 어떤 집은 부부가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실루엣으로 보입니다. 저 사람들은 행복할까? 수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돌아봅니다. TV 소리만 요란한 거실.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남편. 그리고 이 모든 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자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수지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퇴근하면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쏟아냈고 민준도 그녀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줬습니다. 주말이면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고 사소한 일에도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너무 피곤해 라는 말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점점 나중에 얘기하자 가 되었고 결국 그냥 넘어가자 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는 사라지고 침묵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지만 사실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회사 일로 가득합니다. 내일 있을 회의, 마감이 다가오는 보고서, 까다로운 상사.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집에 오면 좀 편해야 하는데. 민준은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요즘 집에 오는 게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긴장됩니다. 수진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충돌은 피할 수 있으니까요. 밤 10시. 수진이 먼저 침실로 들어갑니다. 먼저 잘게. 민준은 고개만 끄덕입니다. 수진이 침실 문을 닫자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침실에 누워있는 수진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우리 결혼 생활이 이게 맞나?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옆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민준이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요즘은 그가 거실에서 새벽까지 있는 날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민준도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불편한 겁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외롭습니다. 혼자라면 최소한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결혼했으니까 부부니까 당연히 대화도 하고 감정도 나누고 서로 의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번번이 무너질 때마다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새벽 1시. 민준이 조용히 침실로 들어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습니다. 수지는 깨어있지만 자는 척합니다. 민준도 그녀가 깨어있다는 걸 아는 것 같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누워 있습니다. 20c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 하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협곡이 있습니다. 한쪽은 외로움으로, 한쪽은 피로함으로 잠들지 못한 채 밤을 보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입니다. 특별한 사건도 없고 큰 문제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말은 없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함께 있지만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갑니다. 다음 날 저녁. 수지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민준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저 냉장고에 재료가 있어서 만든 것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있습니다. 민준이 퇴근해서 돌아옵니다. 다녀왔어. 여전히 기계적인 인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수지는 뭔가 다릅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나와 민준을 마주봅니다. 오늘 힘들었어? 수진이 먼저 물어봅니다. 민준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봅니다. 요즘 이런 질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그냥 보통이야. 민준은 짧게 대답하고 침실로 들어갑니다. 수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쉽니다. 그냥 보통이라는 대답.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수지는 밥을 먹다가 말을 꺼냅니다. 오늘 회사에서 진짜 황당한 일이 있었어. 팀장님이. 수진이 말을 시작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팀장이 그녀가 작성한 보고서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꿔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몇 주 동안 밤을 새워가며 만든 보고서인데 자신의 공은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팀장님한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분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수진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속상했던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위로받고 싶었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그건 좀 그렇네. 근데 회사가 다 그런 거 아냐? 민준은 밥을 먹으면서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밥그릇을 향하고 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내가 지금 해결책을 물어본 게 아니라. 알아. 근데 나도 오늘 진짜 힘들었거든. 아침부터 회의 3개 하고 부장님한테 혼나고. 민준이 수진의 말을 자르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수진은 입을 다뭅니다. 그녀가 하고 싶었던 말은 아직 절반도 못했지만 이미 대화의 주도권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데이터가 계속 안 맞아서. 민준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돕니다. 내 이야기는 왜 안 들어주는 거야?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 설거지를 합니다. 민준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칩니다. 그는 정말로 급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완성해야 하는데 아직 절반도 못 끝냈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옵니다. 그녀는 민준 옆에 앉으려다가 그냥 맞은편 소파에 앉습니다. 민준은 노트북 화면만 보고 있습니다. 나 오늘 정말 속상했거든. 수진이 다시 말을 꺼냅니다. 민준은 타이핑을 멈추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랬구나. 근데 미안한데 나 지금 이거 좀 급해서. 항상 급하잖아. 항상 바쁘고 항상 피곤하고.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집니다. 민준이 고개를 듭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나도 힘들어. 나도 회사 다니고 집안일도 하고 그러면서 혼자 다 감당하는데. 당신은 내 이야기 한 번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민준은 노트북을 덮고 그녀를 봅니다. 나도 힘들다고. 내가 놀려고 이러는 것 같아? 나도 너한테 의지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어. 근데 지금 당장 내일까지 이거 안 끝내면 나 진짜 큰일 나. 민준의 목소리에도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습니다. 결국 당신한테는 일이 먼저고 나는 나중이네. 그게 아니라. 아 진짜 왜 이렇게 말을 극단적으로 해? 민준이 머리를 감싸줍니다. 수지는 일어섭니다. 극단적? 내가 지금 극단적이야? 난 그냥 당신이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듣고 있잖아. 근데 내가 뭐 어떻게 해줘? 회사 가서 내 팀장한테 따지러 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민준도 소리가 커집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거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나는 그냥 위로받고 싶었어. 그냥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만 들으면 됐어. 해결책 같은 거 필요 없었어.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민주는 한숨을 쉽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난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 미안해. 당신한테 나는 여유가 있을 때만 신경 쓰는 대상이야? 나는 당신 부인이야. 여유가 없어도 챙겨야 하는 사람이라고. 수진의 말에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녀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 자신도 버겁기 때문입니다. 나도 힘들어. 민준이 작게 말합니다. 나도 회사에서 매일 깨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돈 벌어와. 집에 오면 쉬고 싶어. 그게 그렇게 이기적인 거야? 쉬는 거랑 무관심한 건 달라. 수진이 대답합니다. 나는 무관심한 게 아니야. 민준이 소리칩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민준은 자신이 소리쳤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습니다. 수진도 얼어붙어 있습니다. 미안. 소리 지르려던 건 아니었어. 민준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됐어. 당신 일이나 해. 나 방해하지 않을게. 수진이 침실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민준의 가슴을 무겁게 누릅니다. 그는 다시 노트북을 펼치지만 한 글자도 입력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민준은 생각합니다. 자신은 정말로 바쁩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진은 이해해주지 않는 걸까요? 왜 자꾸 자신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걸까요? 침실에 누워있는 수진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 그녀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자신도 일을 합니다. 피곤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민준이 힘들 때는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민준은 자신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는 걸까요?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깁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싶지만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오해만 쌓이고 침묵하면 할수록 거리만 멀어집니다. 이것이 부부의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두 사람은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말 오전, 수지는 빨래를 개고 있습니다. 민주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주말 아침이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며칠 전 그 대화 이후로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최소한의 말만 하고 최대한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민준아, 이거 좀 옮겨줄래? 수진이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며 말합니다. 민준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합니다. 잠깐만. 이거 끝나면 5분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빨래를 개고 있고 민준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습니다. 수진이 다시 말합니다. 민준아, 알았어. 지금 간다. 하지만 민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진의 입술이 굳어집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혼자 무거운 바구니를 들어 침실로 옮깁니다. 민준은 그 모습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아니, 눈치챘지만 못 본 척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TV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차갑게 식어갑니다. 점심시간. 점심 뭐 먹을래? 수진이 냉장고를 열어보며 물어봅니다. 아무거나. 민준의 대답은 무성의합니다. 수진은 냉장고 문을 세게 닫습니다. 쾅 소리가 거실까지 들립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립니다. 왜 그래? 아무거나는 무슨 아무거나야. 뭐 먹고 싶은지 물어봤잖아. 수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납니다. 민준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냥 편한 거 아무거나 먹자고. 왜 갑자기 화를 내? 갑자기? 갑자기라고? 수진이 부엌에서 나와 민준을 마주 봅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아무거나 괜찮아, 알아서 해. 맨날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서 나한테 모든 걸 떠넘기잖아. 떠넘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편하게 먹자는 건데. 편하게? 당신만 편한 거지. 나는 매일 뭘 해먹을지 고민하고 장보고 요리하고. 그런데 당신은 고작 아무거나 한마디로 끝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민주는 TV를 끄고 일어납니다. 그럼 뭐라고 하길 바래? 내가 메뉴판처럼 하나하나 다 골라야 돼? 그게 아니라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야. 진심으로 생각해서 대답해달라고. 아 진짜 사소한 거 가지고 왜 이래? 민준의 말에 수지는 웃음이 나옵니다.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입니다. 사소해? 당신한테는 다 사소하지. 내가 힘들다는 것도 내가 외롭다는 것도 전부 다 사소한 거야. 또 시작이네. 나는 그런 적 없어. 언제 내가 너를 사소하게 생각했어?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지금도 내 감정을 사소하다고 무시하고 있잖아. 수진이 소리칩니다. 민준도 참았던 감정이 터집니다. 그럼 나는
나는 매일 회사에서 죽어라 일하고 돈 벌어와서 이 집 유지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는 생각도 안 해? 누가 당연하대. 나도 일해. 나도 돈 벌어. 그런데 나는 그거 하면서 집안일도 다 하잖아. 내가 안 한다고? 내가 언제 했어? 빨래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개본 적 있어? 설거지는? 청소는? 전부 다 나 혼자 하잖아. 수진의 말에 민주는 할 말을 잃습니다. 사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바빠서 그런 거잖아.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변명이야, 그게.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나한테만 다 떠넘긴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돈만 벌어오면 다야? 가장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해? 부부는 그런 게 아니잖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평소에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언제부터 쌓여온 것인지도 모를 만큼 오래된 서운함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너는 항상 그래. 항상 나만 탓하고 항상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굴어. 민준이 말합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내가 피해자인 척을 해? 진짜 그렇게 보여? 그렇게 보이니까 하는 말이지. 나도 힘들다고, 나도 지쳤어. 그래, 당신도 힘들고 지쳤겠지. 그럼 나는 안 힘들 것 같아? 나는 안 지쳤을 것 같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차오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 내가 웃고 있으면 괜찮은 줄 알고, 내가 말 안 하면 문제없는 줄 알고, 그럼 말을 하지 그랬어. 말도 안 하면서 나한테 알아주길 바라는 건 무리 아니야? 민준의 말에 수지는 허탈하게 웃습니다. 말했어. 몇 번이고 말했어. 근데 당신이 안 들은 거야.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지. 나는 들었어. 아니, 안 들었어. 듣기만 했지 이해하지 않았어. 당신은 항상 당신 입장에서만 생각하잖아. 너도 마찬가지잖아.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상황은 생각하지도 않고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봅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상처만 깊어집니다. 이해하려고 시작한 대화가 어느새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이랑은 대화가 안 돼. 수진이 작게 말합니다. 그 한마디가 민준의 가슴을 찌릅니다. 뭐? 대화가 안 된다고? 대화를 안 하는 건 너잖아. 맨날 혼자 삐지고 혼자 화내고. 삐진 게 아니야. 지친 거라고. 당신한테 기대하는 게 지쳤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민준은 할 말을 잃습니다. 기대하는 게 지쳤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야? 민준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돌립니다. 문자 그대로야. 당신한테 뭘 기대해봐야 실망만 하니까. 이제 그냥 기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긴 침묵이 흐릅니다. 민준은 그녀의 말을 곱씹습니다. 기대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은 포기와 다를 바 없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자는 거야? 민준이 묻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소리치고 따지고 상처 주던 대화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골만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는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침실에, 민주는 거실에 있습니다. 둘 다 배가 고프지만 부엌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서로 마주치기 싫어서입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봅니다. 낮에 수진과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기대하는 게 지쳤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자신이 그렇게 실망스러운 사람이었나 싶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수진에게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듭니다. 수진에게 문자를 보낼까 생각합니다. 미안하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뭘 어떻게 말해야 하지? 미안하다는 말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다툼이 시작될까요? 민주는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침실에서 수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립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눈물만 흐릅니다. 우리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수지는 결혼 전을 떠올립니다. 민주는 다정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경청했고 작은 일에도 함께 웃어주었습니다. 손을 잡고 걸으면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라 좋았습니다.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각자의 일, 집안일, 경제적인 문제, 양가 부모님, 해결해야 할 일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한 시간은 줄어들었고 대화는 점점 사무적으로 변했습니다. 사랑이 식은 걸까? 수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민준을 사랑할까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미움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그저 익숙함과 의무감만 남은 것 같습니다. 새벽 2시. 민주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침실로 들어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말없이 그냥 자야 할까요? 결국 민주는 소파에 그대로 눕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담요를 덮고 소파에서 잠을 청합니다. 불편합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제대로 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침실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침실에서 수지는 민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0분입니다. 이제 들어올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지도. 수지는 생각합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등을 맞대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각자 떨어져 있는 게 덜 고통스럽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운 것보다 혼자 있으면서 외로운 게 더 견딜만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먼저 일어납니다. 온몸이 뻐근합니다. 소파에서 자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어젯밤 침실에 들어가지 않은 건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봅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피곤한 표정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출근 준비를 합니다. 수진도 깨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지만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봅니다. 민준은 조용히 출근 준비를 합니다. 평소라면 다녀올게 하고 인사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나갑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립니다. 수지는 그제야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텅 빈 집, 고요함이 귀를 막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소파를 봅니다. 구겨진 담요와 베개. 민준이 여기서 잤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시작인가? 수지는 생각합니다. 각방의 시작. 부부가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공간에서 자는 것. 이것이 이혼의 전조라는 걸 수지는 압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생활 패턴이 바뀝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서, 수지는 침실에서 잡니다. 아침에 마주치면 어색한 눈인사만 나눕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어듭니다. 우유 떨어졌어. 알았어. 청구서 나왔어. 확인했어. 기능적인 대화만 남았습니다. 감정은 배제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막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회사 동료에게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요즘 집에 가기 싫어. 집이 감옥 같아. 동료는 웃으며 말합니다. 원래 결혼 생활이 그런 거지 뭐. 조금만 참아. 시간 지나면 나아져. 하지만 민주는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수지는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언니, 나 이혼해야 하나? 친구는 놀라며 묻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일도 없어서. 그게 더 문제야. 수지는 설명합니다. 싸우는 것도 지쳤고 화해하는 것도 지쳤고 이제는 그냥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친구는 한숨을 쉽니다. 일단 좀 더 생각해봐.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지만 수지는 이미 많이 생각했습니다. 몇 달, 아니 어쩌면 몇 년 동안 생각해온 문제입니다. 이틀 후 밤. 민준이 늦게 귀가합니다. 회식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일부러 늦게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집에 일찍 가봤자 할 일도 없고 수진과 마주치는 것도 불편하니까요. 집에 들어서니 어둡습니다. 수지는 이미 잠든 것 같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거실로 가서 소파에 눕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소파가 자신의 침대가 된 것에. 하지만 이날 밤 무언가 다릅니다. 침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수진이 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합니다. 수진아, 자고 있어? 대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은 켜져 있습니다. 민주는 문을 천천히 엽니다. 수진이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무언가 생각에 잠긴 표정입니다. 민준을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뭐? 수진이 무표정하게 묻습니다. 민주는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그냥 불 켜져 있길래 곧 끌 거야. 응. 민주는 문을 닫으려다가 멈춥니다. 수진아, 뭔데?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수진은 민준을 똑바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민주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상황이 싫을 뿐입니다. 잘 모르겠어? 수진이 차갑게 말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긴 침묵이 흐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말하고 싶은 게 많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가줄래? 자고 싶어. 수진이 말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온 민주는 소파에 앉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포기의 단계입니다.
싸우지도 화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서로를 피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둡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정서적으로는 이미 남남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상황에 익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사랑이 식는 건 순간이 아닙니다. 천천히 조금씩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식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을 때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후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수진의 표정이 계속 떠올라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쳐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냥 텅 빈 듯한 눈빛. 민주는 부엌으로 갑니다. 평소 같으면 간단히 씻고 출근했을 텐데 오늘은 다릅니다.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계란, 우유, 빵. 간단한 아침 식사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계란을 프라이팬에 깨뜨립니다. 노른자가 터져버립니다. 한숨이 나오지만 다시 시작합니다. 두 번째 계란은 성공입니다. 토스트를 굽고 우유를 데웁니다. 그리 거창한 식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정성을 들였습니다. 식탁에 차리고 나니 뿌듯합니다. 이때 침실 문이 열립니다. 수진이 나옵니다. 그녀는 식탁을 보고 멈춥니다. 이게 뭐야? 아침. 만들어봤어.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봅니다. 결혼 후 민준이 아침을 준비한 건 처음입니다. 왜? 그냥. 해보고 싶어서.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수진은 천천히 식탁에 앉습니다. 민준도 마주 앉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대화는 없지만 어제와는 다른 느낌입니다. 공기가 조금 덜 차갑습니다. 계란 노른자 터졌네. 수진이 작게 말합니다. 민준은 당황합니다. 미안. 처음 해봐서. 괜찮아. 맛은 똑같잖아. 수진이 미소 짓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지만 민준에게는 크게 보입니다. 몇 주 만에 보는 그녀의 미소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준이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수진이 말립니다. 내가 할게. 출근 준비해. 아니, 내가 할게. 내가 만든 거니까. 늦겠어. 그냥 가. 수진의 말에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고마워. 출근 준비를 하면서 민준은 생각합니다. 이게 시작일까요? 변화의 시작?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것일까요? 회사에 도착한 민준은 일을 하면서도 계속 수진 생각이 납니다. 그녀의 작은 미소, 맛은 똑같잖아. 라는 말 그 순간의 따뜻함. 점심시간이 되자 민준은 휴대폰을 꺼냅니다. 수진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점심 먹었어? 몇 분 후 답장이 옵니다. 응. 너는? 나도. 오늘 일찍 들어갈게.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민준은 문자를 보내고 나서 미소 짓습니다. 작은 대화지만 오랜만에 나눈 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저녁 6시. 민준은 약속대로 일찍 귀가합니다. 꽃다발을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거창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수진이 좋아하는 튤립이 보여서 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저녁 냄새가 납니다. 수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녀왔어. 왔어?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수진이 부엌에서 나와 멈춥니다. 민준 손에 든 꽃다발을 봅니다. 이건? 그냥. 내가 튤립 좋아한다고 해서. 민준이 어색하게 꽃다발을 건넵니다. 수진은 꽃을 받아듭니다. 그녀의 눈이 촉촉해집니다. 왜 울어? 안 울어. 그냥. 오랜만이라서. 수진이 눈물을 닦습니다. 민준은 그녀 옆에 서서 말합니다. 수진아. 미안해. 갑자기 왜? 그냥. 미안해. 내가 너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 내 마음을 몰라줬던 것 같아. 수진은 고개를 돌립니다.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나도 미안해. 나도. 당신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내 얘기만 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마주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어. 솔직히 자신도 없어. 나도 그래. 근데 시도는 해보고 싶어. 어떻게? 일단 대화부터. 진짜 대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나누는 대화. 수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게 필요한 것 같아. 저녁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천천히 대화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뭘 말해야 할지 몰라 망설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입을 엽니다.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정말 힘들어. 매일 야근하고. 민준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수지는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어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에 민준의 마음이 놓입니다. 해결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해받는다는 느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수진도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에서의 일, 집안일의 부담, 외로웠던 감정들. 민준은 경청합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내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 오늘 저녁은 근사한 곳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갈등은 기적처럼 해결되지 않습니다. 쪽지 한 장으로 지난 수년간의 상처가 씻길 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 대신 상대의 외로움을 들여다보려는 의지입니다. 부부관계는 완성된 조각상이 아니라 매일 먼지를 닦고 보살펴야 하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부부는 어떤가요? 혹시 지금 지독한 침묵 속에 갇혀있지는 않나요? 어쩌면 상대방도 당신처럼 누군가 먼저 손 내밀어 주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대화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서로 위로하고 조언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더 깊은 공감을 주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